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단둘이 사는 40대 돌싱입니다. 저도 한때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다 착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남자 보는 눈이 없던 죄로 이렇게 이혼녀 꼬리표를 달게 됐네요. 썰밤 가족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의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놔 보려고요. 마지막에 속 시원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어릴 때 제법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작게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꽤 잘 돼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고요. 엄마는 현모양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가정적이고 다정한 분이었죠. 두 분 다 저와 2살 터울 여동생을 누구보다 애지중지 키워주셨네요. 또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한미모했던 외할머니를 닮아 제법 예쁘장하게 생긴 편이었어요. 학창시절부터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학생들이 꽤 많았죠. 그렇다고 아무 남자나 다 만나고 다녔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애면에 있어선 다른 또래들보다 더 조심스러웠다고나 할까요? 아버지가 이성 문제에 엄격하신 면도 있었고요. 저 또한 단순히 외모나 집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제 연애 기준은 확실했어요. 진실된 사람. 외모나 배경보다도 저라는 사람 자체를 온전히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남자를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대학생 때 친구들 등살에 못 이겨 소개팅도 몇 번 해보고 또 고백받은 남자 동기와 풋풋한 연애도 해봤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진 않더라고요.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있었죠. 친구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다 놀리기 바빴어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동화 속에 사냐면서요. 현수가, 너 그랬다간 평생 결혼 못한다? 어리고 예쁠 때 얼른 조건 좋은 남자 잡아. 맞아. 한 살 한 살 나이 먹을수록 괜찮은 남자 만날 기회는 점점 사라져. 다들 체각이 바쁘니까. 결혼 시장은 전쟁터라고. 친구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때면 그냥 웃어 넘겼지만 사회인이 되면서 사정이 좀 달라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제 친구들 대부분은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고요. 여전히 저만 혼자였거든요. 이러다 정말 괜찮은 남자를 다 놓쳐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러던 찰나 다니던 직장 상사로부터 소개팅 제안을 받았어요. 현숙씨, 사귀는 사람 없다고 했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줄까 하는데. 땡땡병원 의사인데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수도반하니 좋아. 결혼 상대를 찾는다는 데 혹시 관심이 있어? 네,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고민하다 용기를 내서 소개팅을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대학 때 몇 번 해본 뒤로 그런 인위적인 만남은 거부감이 들어서 계속 거절해왔거든요. 하지만 더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약속 장소는 호텔 안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키 크고 깔끔한 외모의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군요. 안녕하세요. 강현숙 씨죠? 저는 오늘 뵙기로 한 차태욱입니다.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정중한 말투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첫인상부터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일찍 온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우선 식사부터 할까요? 고기랑 생선 중에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저는 생선으로 할게요. 그는 제가 생선을 고르자 웨이터를 불러 자연스럽게 주문을 이어갔어요. 이쪽은 오늘의 생선 요리로 부탁드리고요. 저는 스테이크로 주세요. 와인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상황을 리드하는 모습에 좀 설렜어요. 대화도 생각보다 편안하고 유쾌했죠. 제가 사실 그동안 일만 하고 살아서요. 이렇게 소개팅 나와본 건 처음이에요. 정말요? 꽤 익숙해 보이시는데요.
그렇게 보였다면 다행이네요. 사실 많이 긴장했어요. 현숙 씨 뵙는 순간 너무 제 이상형이셔서 사진보다 더 미인이시네요. 남자들이 그런 식으로 저를 띄워주는 건 익숙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첫인상이 마음에 든 남자가 그렇게 말해서일까요?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는 의사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얘기해줬어요. 사실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부모님께서 권하셨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해야 했죠. 정말요? 그럼 그쪽으로 후회나 미련이 있진 않으세요? 왜 없겠어요, 있죠. 하지만 지금 제 삶도 정말 만족해요.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주는 보람도 정말 크거든요. 그의 진지한 태도에 호감이 큰 폭으로 높아졌어요. 저 역시 자연스럽게 속에 있던 얘기를 꺼내게 되더군요. 저도 비슷해요. 사실 저는 문예창작 쪽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가지라고 하셔서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선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하고 있고 취미로 계속 꾸준히 글도 쓰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문예창작과를 갔으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더 빨리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글이라... 현숙 씨랑 잘 어울리네요. 나중에 현숙 씨가 쓴 글도 보고 싶어요. 누구한테 보일 만한 글은 아니에요. 그냥 연애소설들이라. 사실 제가 사랑에 대한 이상향이 좀 높거든요. 저를 있는 그대로 영원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현실에선 그게 어려우니까 글로나마 풀고 있어요. 웃기죠? 이 나이 먹고 아직도 그런다는 게. 자조적으로 한 농담이었는데 그는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지한 표정으로 반문하더군요. 그게 왜 웃겨요? 나를 있는 그대로 평생 사랑해주는 사람. 누구나 다 마음속으론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걸요? 저도 그렇고요. 제 이야기를 비웃지 않고 공감해준 남자는 그가 처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서 그가 다음엔 영화를 보자고 했고요. 전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게 됐고요. 얼마 안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네요. 그는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는 꿈에 그린 듯한 제 이상형이었어요. 제가 쓰던 소설 속 주인공이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 것만 같았죠. 하지만 꿈 같은 연애는 얼마 가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지 3개월쯤 됐을까요?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하다 싶었는데 그날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회사를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픈 걸 꾹 참고 출근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미팅을 끝내고 나니 갑자기 열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기침이 나오더군요. 현숙 씨, 감기인 것 같은데 얼른 병원 가봐요. 오늘 중요한 일 없으면 바로 퇴근하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배려로 저는 바로 가방을 들고 회사를 나왔어요. 처음엔 그냥 회사 근처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일까요? 왠지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으로 무작정 찾아갔는데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기에 일단 접수처로 가서 남자친구의 이름을 말하고 진료를 잡았어요. 진료실에 갑자기 환자로 나타난 나를 보고 얼마나 놀랄까 싶어서 아픈 와중에도 웃음이 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벼운 장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호명을 받고 진료실에 들어간 순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료실엔 남자친구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전 차태욱 선생님한테 진료 예약을 했는데요. 네, 맡겨오셨습니다. 제가 차태욱입니다. 네? 그럴 리가... 저는 남자의 가운에 있는 명찰부터 확인했어요. 남자친구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있더군요. 제 반응이 너무 이상했던 걸까요?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 무슨 일이시죠?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게... 실은 제가 여기 병원에서 일하는 차태욱 의사의 여자친구거든요. 놀래켜주려고 일부러 온 건데...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당황으로 얼룩졌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남자의 입에서 제 이름이 튀어나오더군요. 혹시 강현숙 씨 되십니까? 맞아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그게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 둘이서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영철이... 그러니까 현숙 씨의 남자친구를 여기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때부터 뭔가 쎄한 감각이 전신을 지배했어요. 일단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이름이 똑같은 그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요. 따로 수액까지 맞은 뒤 남자친구를 기다렸는데요. 한 2-3시간쯤 지났을까요? 남자친구가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옆에는 그 의사도 함께였죠. 둘은 절 보자마자 동시에 고개를 숙이더군요. 미안해, 현수가. 미안합니다, 현숙씨. 이후 둘은 서로 눈치를 보며 제게 믿을 수 없는 진실을 고백했어요. 제가 원래 소개받기로 했던 상대는 이 병원에서 일하는 제가 조금 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차태옥이란 남자가 맞다고 하더군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나가게 됐고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자기 친구를 대신 내보냈다고 해요. 그 친구가 바로 제가 차태옥이라고 알고 있던 제 남자친구였던 거죠. 미안합니다, 현숙씨. 나도 영철이가 아직까지 현숙씨를 만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이 녀석이 그냥 비싼 밥이나 한 끼 먹고 자기가 잘 거절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몇 번 만나다 좋게 헤어진 줄 알았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런... 뜻밖의 상황에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어쩐지 소개팅하고 얼마 안 돼 남자친구가 자기 핸드폰을 바꿨다면서 새 번호를 알려주더라니. 실은 핸드폰을 바꾼 게 아니고 의사 친구 번호 대신 자기 번호를 알려준 거였죠. 저는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남자친구를 노려봤어요. 왜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어? 대체 왜 그런 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미안해, 현수가.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태욱이 이 자식이 워낙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놈이라 그날도 어떻게 거절하냐고, 여자친구한테 걸리면 어떡하냐고 너무 난감해하길래 내가 대신 나섰던 거야. 진짜 오랜만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밥이나 한 끼 먹고 깔끔하게 헤어질 생각이었어. 근데 생각보다 네가 너무 예쁘고 말도 잘 통해서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났어. 정말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날 3개월이나 속여? 사귀고 난 이후에라도 말을 했어야지. 용기가 안 났어. 난 태욱이 놈처럼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그냥 전형한 회사 다니는 평범한 월급쟁인데 네가 실망하지 않을까, 떠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웠어. 널 잃고 싶지 않았다고. 급기야 남자친구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울고 싶은 건 저였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태어나 처음으로 온전히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전부 거짓으로 이뤄진 존재였다니 뭐란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었죠. 현수가,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나 그거 외에 너 속인 거 하나도 없어. 널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이야.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남자친구는 자신의 거짓말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옆에 있던 의사 친구도 한마디 말을 보태더군요. 현숙씨, 제가 이런 말하는 것도 주제넘지만 영철이 이 자식 진짜 좋은 놈이에요. 오래 봐왔지만 여자 때문에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거 처음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네? 하지만 저는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말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네요. 미안해, 오빠.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현수가! 저는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왔어요. 남자친구를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있었지만 신뢰가 없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후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제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한동안 매일같이 제게 연락하고요. 회사나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기도 했죠. 저는 철저하게 그런 남자친구를 외면했어요.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릴 때마다 점점 더 모질게 굴었죠. 오빠가 날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오빠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의사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나를 사로잡고 싶었던 거야. 현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한테 태욱이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야. 그런 식으로 우리 우정을 꼬아보지 마. 그건 너에 대한 내 사랑도 의심하는 거잖아. 사랑 같은 소리 하네. 다 거짓말이었잖아. 오빠는 애초에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접근했어. 이름, 직업, 가정, 환경 모든 걸 다 속였다고. 근데 어떻게 내가 오빠의 마음을 믿을 수 있겠어? 현수가, 그건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평생 네 옆에서 갚으면서 살게. 아니, 갚을 필요 없지. 난 오빠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나한테 들러붙을 시간에 오빠 같은 사람한테 어울리는 여자나 찾아봐. 저는 일부러 남자친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낼 만한 독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라도 남자친구가 떨어져 나가주길 바랬거든요. 결국 제 바람대로 남자친구는 제게 다신 찾아오지 않겠다며 포기를 선언했죠. 현수가, 내가 미련했나 봐. 네가 이렇게까지 날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미안해.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남자친구는 제 곁을 떠났어요.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저 허무하기만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없는 일상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밤마다 울적함이 몰려오곤 했죠. 괜히 헤어졌나 하는 후회도 들었네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시 연락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제가 30살이 됐을 무렵 저희 집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늘 번창할 줄 알았던 아버지의 사업이 갑작스런 경기 악화로 무너져 내렸거든요. 부모님의 표정이 부쩍 어두워지셨고요. 특히 아버지는 부쩍 살이 내리고 밤잠도 잘 못 이루셨죠.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정 안 되면 내가 엄마랑 아버지 둘 다 먹여 살리면 되지. 그래, 말만으로도 고맙다, 현수가. 제가 위로를 건넬 때마다 씁쓸하게 웃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불안불안했는데요. 결국 얼마 뒤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어떻게든 사업을 다시 일으켜보려고 밤낮 없이 무리하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곁에 엄마가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이미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이 수억이었던 상황이라 부동산이며 금붙이며 돈이 들 만한 건 다 팔아버린 후였거든요. 설상가상 아버지를 간병하던 엄마마저 과로로 쓰러져 버렸어요. 당시 여동생은 결혼해 해외로 나가 있던 상황이라 제가 부모님 두 분을 다 책임져야 했죠. 병원비는 계속 쌓여만 갔고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간병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 체력도 바닥나기 시작했네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퇴근 후 바로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 현숙이니?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거기엔 전 남자친구가 서 있었어요. 오빠가 여긴 어떻게... 나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진료받고 가는 길이야. 넌? 어디 아파? 아니, 내가 아니고 엄마랑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 지쳤기 때문일까요?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차마 뒷말을 잊지 못하고 울기만 하자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고 병원 1층에 있던 카페로 데려갔어요. 일단 커피 좀 마시면서 진정 좀 해.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인데? 저는 남자친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저를 토닥여주는 남자친구 앞에서 마음 놓고 눈물을 쏟아냈죠. 그러고 나니 좀 창피하긴 했지만 후련하더라고요. 고마워, 오빠. 덕분에 실컷 울었네. 고맙긴.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아니야, 내 얘기 들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잘 지내지? 나야 뭐... 저기 현수가,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 땐 나한테 언제든 연락해. 나 그동안 너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오늘 너 다시 만나니까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다시 이별 1일차로 돌아간 느낌이야.
남자친구의 두 눈에서 여전히 저에 대한 감정이 넘실거렸어요. 제가 그렇게 모질게 밀어냈는데도 여전히 절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약해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나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옅어졌기 때문일까요? 병실로 올라와서도 자꾸만 남자친구의 그 말이 머리를 맴돌더라고요. 결국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에게 다시 연락했고요. 그렇게 한두 번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다 보니 다시 사귀게 됐죠. 현수가, 나 다시 받아줘서 진짜 고마워. 너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거 알아.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남자친구는 단순히 말로만 저를 위로한 게 아니었어요. 밀려있던 부모님의 병원비도 본인이 다 내줬고요. 저를 도와 간병까지 도맡아 했죠. 남자친구 덕분에 저는 물론 부모님도 한시름 놓으실 수 있었네요. 그 과정에서 결국 아버지는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 또한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엄마와 저를 대신해 본인이 상주 역할을 자처하고요. 복잡한 장례 절차 또한 본인이 다 도맡아 했거든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엄마도 두 팔 벌려 환영하셨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남자친구가 결혼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줄은 말이죠. 결혼 생활은 처음엔 그야말로 꿈만 같았어요. 남편은 다정하고 헌신적이었고요. 함께 맞벌이하는 저를 배려해서 집안일도 거진 다 도맡아 했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남편은 큰 위로였네요.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도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 생일을 맞아 직접 생일상을 차린 날이었어요. 남편이 차려진 밥상을 보더니 얼굴이 굳더군요. 이게 뭐야? 소갈비찜이네? 그 인터넷에서 레시피 보고 내가 직접 만든 건데 왜? 난 소갈비찜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몰라? 돼지갈비찜으로 해줬어야지. 아, 진짜? 전에 식당 갔을 때 소갈비찜도 잘 먹길래. 그건 거기가 소갈비찜이 유명한 집이라 그랬던 거고. 당신 솜씨가 그 유명 맛집만 하겠어? 남편은 언성까지 높이며 제게 화를 냈어요. 처음 보는 모습에 놀랐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죠. 그래도 일단 한번 먹어봐. 나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거니까. 노력이라. 내가 연애 시절에 너한테 쏟은 노력만 할까? 이 정도를 가지고 노력이라고 하면 섭섭하지. 난 이거 안 먹을 거니까 당신 혼자 다 먹어. 남편은 결국 제가 만든 갈비찜을 단 한 입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뭘 해주든 고맙다며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고작 음식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후 남편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죠. 당신 청소를 왜 이렇게 대충 해? 창틀에 먼지가 그대로잖아. 주말에 하려고 그랬지. 평일엔 당신이나 나나 일 때문에 바쁘잖아. 일 핑계 대지 마. 당신이 나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고 야근도 훨씬 적게 하면서 이건 그냥 당신이 게으르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고. 알겠어. 지금 바로 하면 되잖아. 처음엔 남편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이 도를 넘더라고요. 결국은 못 참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래?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러자 남편은 헛웃음을 치더군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어쩌긴. 요즘 계속 나한테 짜증만 부리잖아. 집안일 가지고도 사사건건 트집 잡고. 그래서?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좀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잖아. 당신이 너무 날카롭게 말하면 나도 상처받는다고. 아무렴 내가 결혼 전에 당신한테 받은 상처만 할까? 뭐? 당신 솔직히 말해봐. 원래 내가 의사인 줄 알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중소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바로 떠나버린 거잖아. 내가 그때 당신 부모님 병원비 내주고 간병해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당신이 평범한 월급쟁이인 나랑 결혼이나 했겠어? 이 속물 같은 여자야. 남편의 맹비난에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한편으로는 저희의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곡해할 수 있나 마음이 아팠죠. 여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하고 잠깐 헤어졌던 건 당신이 날 속였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받아줬던 건 당신이 힘든 시기에 내게 큰 의지가 되어줬기 때문이야. 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서. 웃기시네. 내가 의사였어봐 지금 이렇게 지멋대로 성질도 못 냈을걸? 여보, 자꾸 왜 그래? 난 그런 마음으로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당신이 의사든 아니든 그런 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당신 옛날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당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건 너무 기만 아니야? 남편은 제 말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다툼이 생길 때마다 옛날 일을 들먹이면서 저를 속물적인 여자로 몰아갔죠. 아무래도 제가 과거 자기를 매몰차게 버리고 떠났던 기억이 의사 친구에 대한 콤플렉스와 맞물려 큰 상처로 남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지만요. 그런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주변에 고민을 털어놔봐도 일단은 참아보라고 하더군요. 남자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진다면서요. 하지만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남편의 태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밥상을 뒤집어 엎고요.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도 혼자 어린 아들을 재우고 막 늦은 저녁을 먹으려 했는데요. 갑자기 협탁에 있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남편 핸드폰이더군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액정에 있는 김예희라는 여자 이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본 순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자기야, 내일 퇴근하고 우리 만나는 거지? 벌써 기대돼. 빨리 보고 싶어. 애교가 가득 담긴 그 문자에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그대로 핸드폰 스크롤을 위로 올려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전부 읽어봤어요. 두 사람은 이미 만난 지 3개월이 넘은 상태였고요. 갈 때까지 간 사이였죠. 믿기지 않았어요. 당장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서 물어봤죠.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아이, 누구? 예희씨? 그냥 미용실 직원이야. 내가 거기 단골이다 보니까 친해진 것뿐이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은 미용실 직원이랑 이렇게 사랑한다느니 보고 싶다느니 하는 말을 해? 거짓말 그만하고 전부 솔직하게 말해. 남편은 처음에는 딴소리를 하더니 결국 제 추궁에 못 이겨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 그래 맞아. 나 바람 폈다. 근데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뭐? 그게 무슨... 당신 바람난 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지금?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지.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잖아. 그저 자기 편할 대로 이용만 했을 뿐. 근데 이 여자는, 예의는 달라.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줘. 남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남편의 뺨을 때렸죠. 있는 그대로?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 과거의 그 일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쳐. 그래서 나도 나름 미안한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당신한테 맞춰주려고 했었어.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응어리를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이렇게 다른 년이랑 놀아날 거면 대체 우리 지호는 왜 낳은 건데? 애는 내가 원했냐? 그냥 생기니까 너 혼자 낳은 거잖아.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어요. 남편에 대한 한 줄기 미련과 기대였죠. 남편이 아들을 별로 예뻐해주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를 핑계로 육아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요. 울면 달래준다거나 안아준다거나 하다못해 눈을 마주하고 환하게 웃어준 적도 없었죠. 그래서 아들은 남편을 어려워했어요.
아이가 순하고 애교가 많아서 온갖 사람들한테 다 안기고 방긋방긋 잘 웃었는데요. 남편 앞에만 가면 얼음이 됐거든요.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도 한 적이 있네요. 엄마, 아빠는 왜 지호를 싫어할까?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왜 지호를 싫어해? 그런 거 아니야. 아빠도 지호 사랑해. 그럼 왜 아빠는 지호랑 안 놀아줘?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아빠 얼굴 그리라고 해서 그려가지고 보여줬는데 아빠가 쳐다도 안 봤어. 귀찮게 굴지 말고 가라고. 지호 속상해, 엄마. 아빠가 지호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악을 쓰며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건 상관없지만 네 자식한테 그런 짓 말라고. 제발 아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써달라고 했죠. 남편은 귀찮다는 태도를 숨기지 않은 채 알겠다고 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그 말을 믿으려 했어요. 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아들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아들에게 아무런 애정도 없다는 걸 확인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는 이런 남자와 계속 같이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우리 이제 끝내자. 더 이상 당신과는 못 살겠어. 남편은 처음엔 짜증을 내더니 이내 비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그 소리가 나오는구나. 네 속물근성 못 고칠 줄 알았다 내가. 근데 당신 착각하지 마. 당신 더 이상 옛날의 강현숙이 아니니까. 돈 많은 사업가 아빠도 되져서 친정도 가난하지. 그 예쁘던 얼굴도 폭삭 늙어버리고 살쪘지. 당신이 이제 와서 의사 남편 만나 팔자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놈의 의사 소리 좀 그만 좀 해. 누가 의사 친구한테 열등감 느끼던 존재 아니랄까봐. 내가 의사를 만나든 못 만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됐으니까 이혼 소리에 도장이나 찍어. 제 말에 남편은 울컥한 얼굴로 저를 쏘아보다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말해두지만 애새낀 너 혼자 좋다고 키운 거니까 네가 데려가. 양육비니 뭐니 요구할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 당신이야말로 나중에 우리 지호 찾지 마.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물론 그냥 순순히 헤어져 주지만은 않았네요. 따로 상간녀 소송도 하고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했죠. 덕분에 상간녀와 남편 둘 다 제게 꽤 많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제게 역시 속물이었다며 욕에 욕을 하더군요. 역시 돈밖에 모르는 년이었어. 내가 진작에 알아봤다고?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해? 당신은 속물이 아닌 거면 나한테 그깟 돈 줘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뭐? 이게 아주 입만 살아선... 그러자 남편 옆에 있던 상간녀가 애살스럽게 웃으며 남편의 팔짱을 꼈어요. 오빠, 이제 어차피 다 끝인데 그만해. 이 여자 말처럼 그깟 위자료 몇 푼이나 한다고. 나 미용실에서 벌어들이는 한 달 수입만 1,000만 원이 넘는 거 알잖아. 상간녀의 말에 남편은 언제 그렇게 화를 냈냐는 듯 바로 해벌쭉했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상간녀의 허리를 은근하게 쓰다듬으면서 그러더군요. 역시 우리 예의는 능력도 좋지. 맨날 돈돈거리던 누구랑은 아예 달라. 나는 오빠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닌 거 알지? 그럼 예의 너야말로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여자니까. 그 말에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지만 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았어요. 아주 사이 좋은 바퀴벌레 한 쌍이 따로 없네. 다신 나랑 지호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참나, 누가 할 소리를? 그렇게 저는 7년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친정엄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까 하다 결국 그만두고요.
회사 근처에 작은 빌라를 얻어 아들과 단둘이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홀로서기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텼네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재테크 공부도 했어요. 사실 그 전까진 그런 문제에 관심도 없었어요. 가게 관리도 전부 전 남편이 도맡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된 이상 이제 그런 걸 나 몰라라 하고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때마침 상간녀와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도 있겠다. 이걸 제대로 불려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운 좋게 투자한 바이오 종목이 수십 배로 뛰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돈이 돈을 부른다고 이후로는 점점 더 자산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부동산 경매에도 도전해 상가 몇 개를 값싸게 매입할 수 있었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또다시 금과 채권 등 다른 분야의 자산도 늘려갈 수 있었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나니 점점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생일이라 모처럼 만에 회사를 쉬고 아들과 단둘이 동물원에 놀러 갔어요. 그동안 일에 바빠 아들을 거진 친정 엄마한테만 맡겨두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저와 시간을 보내서인지 아들은 몹시 기뻐하더군요. 엄마, 이렇게 엄마랑 노니까 너무 좋아. 또 놀고 싶어. 그래? 우리 지호, 엄마가 그동안 일 때문에 바쁘다고 너무 안 놀아줬지? 앞으로 엄마가 지호랑 많이 놀아줄게. 정말?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어줄 때였어요. 당시 저희 모자는 동물원 매표소 앞에 있는 작은 카페 테라스에서 음료수를 먹고 있었는데요. 바로 옆 테이블에 웬 가족이 털썩 앉더군요. 젊은 부부들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요. 웬걸? 그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게 아니겠어요? 다름 아닌 상간녀와 전 남편이었죠. 둘이 재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새 아이까지 낳았더라고요. 제가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아들 역시 자기 아빠를 알아봤어요. 남편이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전부 포기하고 보려고도 안 했기 때문에 이혼 후 처음 보는 거였는데도 단박에 알아보더군요. 아빠 여기 왜 왔어? 지호 보러 왔어? 아들은 벌떡 일어나 재빨리 전 남편 앞으로 달려갔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제가 미처 말릴 틈도 없었죠. 전 남편은 아들을 보자 당황한 얼굴로 얼어붙더니 이내 냉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이젠 난 네 아빠 아니고 아저씨야. 아빠라고 부르지 마. 그 말을 들은 제 아들은 큰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요. 옆에 있던 상간녀는 비웃으며 한마디 보탰어요. 얘 참 웃기네.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빠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 공주님뿐인데. 그치 수정아? 상간녀가 품에 안고 있던 딸을 얼르며 말했어요. 아들은 충격에 새하얘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다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아빠 이제 지호 아빠 아니야? 그럼 지호는 어떡해? 아들의 눈물에도 전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리 가라는 듯 손을 휘휘 내줬더군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새도 없이 그 자리로 달려갔죠. 이 개만도 못한 것들!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어린애한테 뭐하는 짓이야! 하지만 남편은 당황하긴커녕 태연하게 팔짱을 꼈어요. 참나, 당신도 여전하네.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 인사도 없이 꽥꽥대긴. 보아하니 아직 만나는 남자도 없는 것 같은데, 맞지? 그러니까 지호가 아직도 나한테 이렇게 아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해? 애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굴 수가 있어? 어른으로서, 애 생부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거야? 아우 시끄러. 그만 좀 꽥꽥거려. 완전히 아줌마 다 됐네. 지호 아니었으면 알아보지도 못했겠어. 솔직히 말해봐. 당신 이혼하자고 한 거 후회되지? 은근하게 되묻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뻗어 전 남편의 뺨을 후려쳤고요. 옆에서 비웃고 있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었죠. 이 개만도 못한 년놈들! 둘이 더럽게 붙어먹은 것도 모자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이런 모욕까지 줘?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고. 그냥 엮이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해주자 했던 내가 미쳤던 거지. 두고 봐. 내가 너희 둘 다 절대로 용서 안 할 테니까. 아파 아줌마. 일단 이거나 놓고 말해요. 내 머리 다 망가지잖아. 고통을 참지 못한 상간녀는 비명을 질렀고요. 전 남편은 저를 말리려 했지만 기세에 눌려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느새 몰려든 행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전 남편과 상간녀를 미친 듯이 후드려 패고요. 테이블에 있던 커피까지 쏟아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네요. 물론 제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힘없는 여자였지만 이젠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돈도 넘칠 만큼 있겠다. 더 극악무도한 복수를 하고 싶었네요. 상처받은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전 남편과 상간녀가 재혼 후 함께 미용실을 차려 운영 중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겹지인을 수소문해 바로 그 가게를 알아내고요. 인근의 부동산 업자란 업자들은 죄다 만나고 다니며 근처에 목 좋은 빈 상가를 수소문했죠. 다행히 얼마 안가 전 남편과 상간녀가 운영하는 미용실 근처에 괜찮은 자리가 났고요. 저는 바로 돈을 쏟아부어 최고급 인테리어와 신식 헤어 기기들로 단장한 미용실을 열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네로라 하는 유명 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들을 수소문해 고용 계약을 맺었죠. 당연히 가격은 전 남편과 상간녀가 운영하는 미용실 가격의 절반으로 잡았고요. 당연히 눈이 있는 손님들이라면 저희 미용실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의 미용실을 다니던 단골들도 얼마 안가 하나둘 저희 미용실로 자리를 옮겼죠. 그러자 며칠 뒤 전 남편과 상간녀가 저희 미용실을 씩씩거리며 찾아왔어요. 여기 원장 누구야? 당장 원장 나오라고 해! 아니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어떻게 미용실 바로 앞에 미용실을 낼 생각을 해? 거기다 가격을 이렇게 후려치면 대체 우린 뭐 먹고 살라고? 언성을 높이며 따지고 드는 상간녀와 전 남편을 보면서도 직원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미리 언지를 준 상태였거든요. 그중 가장 고참인 직원이 전 남편에게 다가가 입을 열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 모시고 올 테니까. 그래, 어떤 놈인지 어디 얼굴이나 한번 보자. 당장 나오라고 해! 커튼 뒤에서 나갈 타이밍을 노리고 있던 저는 천천히 직원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제 얼굴을 본 상간녀와 전 남편이 경악해 입을 떡 벌리더군요. 아니, 당신이 대체 여긴 어떻게...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야? 나 여기서 미용실 하는 거 몰랐어? 그러자 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졌어요.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머리 만질 줄도 모르는 사람이 미용실은 무슨 뭔 놈의 미용실이야? 돌대가리라 머리가 안 돌아가? 난 그냥 운영만 하는 거잖아. 너랑 저 상간녀 엿먹이려고. 저질스러운 제 말에 전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랑 예희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거야? 당신이 대체 돈 어디서 나서? 너랑 상간녀랑 둘이 바람나면서 나한테 준 합의금이랑 피해 보상금 있잖아? 그걸로 재테크를 좀 했어. 재테크를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커다란 가게를... 이쯤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랑 이혼하고 손가락 빨고 논 줄 알아? 내 앞으로 지금 건물이 몇 채인데. 제 말에 전 남편은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이 가만히 있던 상간녀가 앞으로 나섰죠. 아니 이봐요. 내가 준 돈으로 이렇게 바로 앞에 미용실 차리면 어떡해.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이럼 난 뭘 먹고 살라고? 손님들 다 뺏겼잖아. 왜? 너는 내 남편 빼앗아도 되고 나는 네 손님 뺏으면 안 되니? 제 말에 상간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의 남자 빼앗아 가정 파탄 낸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는 기세를 몰아 한층 더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내가 그냥 봐주려고 했거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하는 심정으로.
쓰레기 둘이 뭐 그래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라는 심정으로 그냥 이혼해줬단 말이야. 그럼 감사한 줄 알고 조용히 살았어야지. 어디 내 아들 앞에서 그따위 망발을 해? 아니 난 그냥 지호가 나한테 얼른 정 떼는 게 좋으니까. 우리 아들 위해서 그랬다는 기만은 하지 마. 지호 태어나고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 없는 주제. 제 말에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 연놈들에게 마지막 쓸기를 박았죠. 난 미용실 계속 운영할 거고 가격도 절대 내릴 생각 없어. 니들이 못 버티고 자리 이전하면 악착같이 따라갈 거야. 업종을 바꿔서 음식을 팔면 똑같이 따라한 다음 절반 가격으로 팔 거고. 도대체 왜 그래 당신? 왜는 왜야? 너희 두 연놈이 망하는 꼴 보려고 그러는 거지. 너넨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야. 평생 후회할 테니 두고 보라고. 당신 정말 더 할 말 없으면 이제 꺼져. 안 그럼 영업방해죄로 경찰 부를 거니까. 제 말에도 전 남편과 상간녀는 도통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고요. 전 결국 진짜로 경찰을 부르려 했어요. 그러자 상간녀와 전 남편은 사색이 돼서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떠나더군요. 때마침 미용실에 손님들이 몇 명 있었기에 이 일은 곧 온 동네에 파다하게 소문으로 퍼졌고요. 결국 상간녀와 전 남편의 미용실은 얼마 안가 폐업하고 말았죠. 여자 손님들이 대부분인 만큼 이런 추문엔 민감했으니까요. 이후 전 남편과 상간녀는 도망치듯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요. 거기서 또 새로운 미용실을 열었는데요. 저는 예고한 대로 거기에도 새로운 미용실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망하게 만들었죠. 나중엔 상간녀와 전 남편이 제게 무릎 꿇고 빌더군요. 현수가 내가 잘못했어. 결혼 내내 찌질하게 과거 일로 앙심 품고 계속 못되게 군 것도 미안하고 바람 핀 것도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애도 있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맞아요 언니. 저랑 이 인간은 몰라도 우리 딸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당장 내일 먹을 분유값도 없다고요. 두 년놈이 낳은 어린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죠. 그럼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어야 했는데? 쓸데없이 애로 동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꺼져. 니들 죄값 치른다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라고. 현수가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무릎 꿇고 비는데? 네가 무릎 꿇고 비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깟 싸구려 무릎 백날 꿇어봐라. 내가 봐주나. 저는 매달리는 전 남편과 상간녀를 매몰차게 외면했어요. 그리고 이후 한동안 신경 끄고 살았는데요. 최근에 겹지인 통해 근황을 전해 들으니 전 남편은 상간녀와 이혼했고요. 지금은 막노동을 하면서 근근히 벌어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상간녀 역시 고향으로 내려가 작게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딸과 단둘이 힘들게 살고 있다 하대요.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 않아요. 다 자업자득이니까요. 현재 저는 아들과 단둘이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어느새 부쩍 자라서요. 지금은 의대에 들어가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에 매진 중이랍니다. 지 다 컸다고 저한텐 얼른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하라는데 글쎄요. 이 전 남편한테 너무 크게 대여서일까요? 이젠 남자랑 연애하고 결혼하고 할 생각이 없네요. 혼자만의 자유로운 이 삶이 너무 좋아요. 이제 여자가 능력만 된다면 혼자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